안녕하세요.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증권시장 오늘 화두가 되는 종목 위주로 풀어드리면서 시장 전반적인 전략과 관심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개인 동학혁명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여태까지 또 사모았던 종목 오늘 이익 실현 잘 하셨나요? 대형주들 오늘 흐름이 그랬습니다. 양대 시장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가 1.76% 상승, 코스닥이 0.83% 상승. 코스피가 더 강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5.4%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포스코 상승했는데 이들이 뭐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야, 삼성전자가 5.4% 상승이면은 지수가 5%는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수가 코스피 1.7%예요. 그러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체감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의 이 투자 심리 오늘 역시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 또한 증시에는 있어야 되는 요건이에요. 왜냐면요. 지수가 중요한 시점에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가 급등해서 돌파를 줘야지만 상승 추세라는 걸 이어간다는 것이죠. 반면 오늘 중소형주 그리고 테마주들은 당연히 매물 세례를 받으면서 좀 하락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변수 알아보고요. 전략, 관심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가 보죠. 네, 지금 긍정 요인을 먼저 보시고 있는데요. 긍정 요인 먼저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3천억 원 매수했습니다. 아이고 못 참겠다. 못 참겠어. 드디어 샀습니다. 외국인 그동안 매수를 참았던 거 아닐까요? 긍정 요인 추가 부양책이 또 확정이 됐죠. 미국에서 역시 중국도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은 그 세계 글로벌 환경이기 때문에 유동성 환경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힌트는 잠깐 드렸지만 수급 주체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 외국인이 사면 또 누군가 매도했겠죠. 개인이 대거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주도의 장이었고요. 이것도 순환매죠. 투자 주체별 순환매. 그리고 종목별 순환매가 일어났었죠. 삼성전자가 틀 안에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가 어제 조금 상승하더니 오늘 5% 넘게 상승한다. 대형주의 상승이 있었다. 이것도 순환매예요. 그동안 테마주 중소형주들 중심의 상승이었다면 드디어 중요한 시점 역시 박스권을 돌파하는 매물대 소화 국면에서는 돌파 못할 때 외국인의 매수수로 강하게 돌파하는 이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발휘해야 되는 것이 외국인 기관. 오늘은 기관만 매수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 건강하게 잘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 예탁금 점점 늘어나서 47조 원까지 늘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상승 추세가 진입이 제대로 됐습니다. 여전히 유동성 환경 그대로 지속되면서 유동성 장세 지속 그러면서 상승 추세로 진행 중이다 라는 그 자체. 상승 추세 진행이면요 빠지더라도 쉽게 안 빠져요. 잠시 뒤에 차트 볼게요. 부정 요인이 있었습니다. 대만 증시가 급등했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차익 매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TSMC라고 해서 세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됐습니다. 아주 큰 종목이 돼버렸는데요. 그 종목이 상한가까지 들어갔었어요. 장 초반에. 그런데 얘가 밀려서 한 2%까지 밀리니까 오히려 지수는 마이너스까지 가는 대만 증시 부정적인 요인이 있었고요.
여전히 미중 마찰, 코로나 재확산, 아우 지겨워라. 그쵸? 그런데 이 악재 두렵다는 사람 많았었죠. 우려해서 매수 자제 공고한 사람 많았었죠. 하지만 왜 이 악재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유동성 흐름이, 즉 돈의 힘이 더 강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증시 경험을 말씀을 드렸었죠. 증시는 우려의 벽을 타고 상승한다. 이게 유동성 장세거든요. 그걸 꼭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급 주체별로 한번 보죠. 오늘 외국인이 1조 3천억 매수했어요. 개인이 그동안 조금씩 매수해가지고 모아놨던 1조를 버렸습니다. 아주 매매 잘하십니다. 기관은 아까 매수도 했고 매수 전환도 했었지만 매도 전환해서 마감했네요. 연기금이 매도한 꼴이 됐습니다. 흐름 자체로 보면 대만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급등도 했었지만 또다시 대만 영향으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제자리 찾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선물 옵션 분야에서 오히려 하락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상승 포지션을 짰어요. 내일 혹은 모레라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 주체별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 유동성 환경 좋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전략 한번 보시죠. 제가 그동안 여기에서 일단 1차 매도 같이 하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부 2100포인트 아래 2080포인트라 했죠. 여기서 매수, 그리고 또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을 바꿨죠. 이번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 박스권이 아니라 뚫고 상승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뚫었습니다. 약간 디딤돌 뚫었습니다. 더 높게 약간 디딤돌 뭐예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죠. 뚫고 나서는 한번 확인하러 와요. 이게 약간 내려가든 올라가든 하지만, 그런데 어제 올려 붙이더니 5일선 위에서 오늘은 강력하게 붙이죠. 상승 추세라는 겁니다. 쉽게 안 깨져요. 앞으로는요 2200선이 강력한 지지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5일선 매매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요. 지수가 5일선 근처 오면은 매수한다. 그러니까 따라잡을 필요는 없는데 저점 매수 관점은 그대로 유지해도 되겠다라고 하시면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알아봐야 되는 종목이 있죠. 삼성전자. 오랜만에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꼭 있어야 되는 종목이고 포트에는 계속 담아야 된다고 했었죠. 바로 이때부터 시작을 했죠. 여기서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좀 기다리죠. 해서 얼마? 46,000원 정도 선 매수. 그리고 단기로 이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목표가 52,000원 선이면은 단기로 하실 분들은 매도해도 좋습니다. 아래서 다시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중기로 끌고 가실 분들은 초심을 잃지 말고 끌고 가도 좋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쭉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돌파를 했는데 다시 눌리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상승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오늘 갭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네요. 추세 돌린 겁니다. 상승 추세 진행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 구간으로 잡아도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화웨이 관련 미국에서 중국 화웨이 제품 주변국에 못 사게 하고 있죠. 그 모멘텀에 이어서 인텔 모멘텀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인텔에서 비메모리죠. 비메모리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해서 CPU를 중점적으로 만드는데요. 이 인텔 10나노에서 더 이상 미세 공정을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수율이 낮다고 하는 거죠. 즉 불량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외주를 주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그러면 어디다 줄 거야? 첫 번째 TSMC예요. 두 번째 삼성전자. 만들 수 있는 데가 뭐 거의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TSMC 같은 경우에는요, 인텔과 경쟁 관계에 있는 AMD라든가 엔비디아 이런 기업의 물품을 위탁 생산을 이미 하고 있어요. 과연 여기다 주겠느냐는 거죠. 삼성전자에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 우리나라 비메모리 쪽 지원책이 나왔죠. 그리고 삼성전자 비메모리 앞으로 먹거리로 추진하겠다. 아싸. 흐름 좋습니다. 눌릴 때 매수 관점으로 또 돌입해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삼성전자 뭐 왕의 귀환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나라 증시 중요한 상승 추세를 돌파한 주인공이었다라는 점 중요하고요. 장기 투자자라면요, 여전히 삼성전자는 저점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느리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이 매도하고 가벼운 다른 종목, 그때 말씀드린 종목이 뭐였죠? LG이노텍.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 같은 경우 여기에서 기껏해야 15% 올랐죠. 예, LG이노텍은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더블 이상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 저는 앞으로는 탄력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관심주로 분명히 가져갑니다. 다만 가벼운 종목 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관련 지금 모멘텀이 어떤 모멘텀? 인텔 모멘텀이라 그랬죠. 테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에서 독점적으로 삼성전자에 공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식각 장비인데요. 일반 메모리, 반도체요. 메모리 쪽은 테스에서 한 30-40%, 일본의 도쿄 일렉트릭에서 60-70%를 갖다가 만들어서 제공을 했었어요. 비메모리 쪽은요, 전량 다 일본 도쿄 일렉트릭에서 납품했습니다. 왜? 그만큼 기술력이 필요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테스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테스트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갑자기 급등했죠. 그러면 국산화 장비, 일본에 된통 당했는데 장비 100% 갑자기 테스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점차 테스 쪽에 납품이 늘어나겠죠. 테스 입장에서는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의 매출만 생겼는데 비메모리 쪽의 매출이 또 생기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모멘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드디어 전 고점 돌파를 해서 마감을 하네요. 근데 보시면은 없던 거래량 쭉 세우고 다시 올라가면서 거래량 세웁니다. 거래량 동향 좋습니다. 내일 이후라도 오히려 뭐 조정을 주면 저가 매수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SFA 반도체. 같은 비메모리 쪽인데 얘는 후공정입니다. 아까 테스는 전공정. 인텔 외주 가능성 모멘텀이 있는데요. 차트만 약간 보시죠. 길게 늘어지는 박스권이 있었는데 거래량 동향이 없다가 이것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돌파 직전에 거래량이 쓰고 돌파 전에 거래량이 줄었죠. 그러다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세가 변경된 겁니다. 이 대량 거래의 양봉, 깨지지 않는 흐름이 나타난 정도에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계속 보시고 뭐 같이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진 BNG 오늘 복귀로 잠깐 말씀을 드리죠. 어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매일매일 모아가는 전략 괜찮습니다. 해서 한번 튀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계속 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모아가는 전략 좋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급등하고 어제도 급등을 해서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80% 가까이,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은 65% 정도 고점 대비 수익이 낸 아주 효자 종목인데요. 관심 다시 기울여도 되겠다라는 판단, 어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부분. 개불 매꾸는 3,500원. 요 수준 정도면은, 그런데 조금 더 밀렸습니다. 아, 이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8월까지는 들고 가도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수혜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이 급등세는 코로나19 치료제 요 이슈 때문이었죠. 우진비엔즈에서 플루손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소염 진통 주사제예요. 근데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영국에서 덱사메타손이 치료제로 싸게 이용할 수 있다 해서 관련주들이 상한가하고 막 그랬죠. 근데 그 덱사메타손보다 실험을 해보니까 10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 더군다나 96시간 동안 그 효능을 발휘하더라 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차익 매물 한번 나오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여기에는 또 하나 뉴스가 있었죠. 오늘 어저께 장 끝나고 나서 전환사채 전환 물량이 52만 주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 거래량이 3천만 주까지 갔어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만 700만 주예요. 몇 분이면 50만 주 해결합니다. 그렇게 우려할 물량 아니니까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되고요. 아직 남아있는 부분, 지금 장마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장마가 거칠 텐데 장마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해충, 해외에서는 메뚜기 때 기승을 부린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얼마 전에 또 막대기처럼 생긴 벌레,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하고 매미나방, 해충이 생기죠. 그리고 물이 그렇게 빠져나가고 나면 이 해충의 문제가 되면서 관련 농약 그리고 비료가 필요하게 되죠. 그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수돗물 유충 관련해 가지고 거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방제하는 방제제도 만들고 방제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서 말씀드렸었던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돼지열병,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돼지열병 백신을 만들어서 해외 판매를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멘텀, 제가 보기에는요, 농업 관련주, 지금 중국에서도 홍수 때문에 난리인데 이 농업 관련주가 빛을 발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에 이 고점이 끝일까?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더 갈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매수 적정가 한 3,400원, 500원 요 사이, 여기 사이, 여기에서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오늘 조금 더 밀려서 5일선을 건드렸네요. 내일도 5일선이 올라올 겁니다.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가지고 가셔서 한 8월달까지 보유하시는 전략, 그리고 없는 분들도 관심 한번 기울여 보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이슈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무료 문자 회원 아시죠? 바로 여기 전화번호로 무료 문자 회원 가입 신청 하시면은 저희가 아침 전략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제가 보내려고 해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장중 문자 전달을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이서구의 주식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